안녕하세요 여러분, 원남보조기 사용설명서 손팀장입니다. 대체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행을 모두 좋아하시죠? 여행은 국내든 해외여행이든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큰 쾌감을 주는데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은 어디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반대편에 있다는 우루과이? 아니면 아르헨티나? 아니에요. 그거는 지리적인 개념일 때 얘기고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래요. 그만큼 우리 몸을 구석구석 잘 안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요. 그거보다 더 긴 여행은 어딘지 아실까요? 머리부터 가슴까지래요. 그만큼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까지 함께 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척추측만증을 진단받은 후 보조기 처방이 내려졌을 때 보호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게 뭔지 알려드릴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가슴까지 우리 아이가 착용할 보조기 단단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저 손팀장이 가이드해 드릴게요. 우선 척추측만증 보조기를 상담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은 우리 아이의 나이와 초경 여부예요. 여자아이들의 경우에는 초경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렇게 연령과 초경 여부를 파악하는 건 측만증 진행 상황과 교정 정도를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급성장기로 판단이 되면 보조기를 22시간 착용하라고 권장하고요. 아급성기에는 16시간 정도 착용하라고 권장을 해요. 더 이상 그 척추측만증이 진행되지 않도록 그걸 막는 데 주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만약 이때에도 각도가 아주 큰 경우라면 성장기가 아니더라도 보조기 착용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망곡, 즉 휘어진 곳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그게 반드시 확인돼야 해요. 병원 진단을 받았다면 엑스레이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망곡이 하나일 경우에는 망곡의 범위가 큰 경우가 있어요. 흉추에 망곡이 하나가 있어도 각도가 30도, 40도 이렇게 될 수 있고, 유추에 망곡이 하나가 있어도 50도, 60도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콥스각이 큰 경우가 대체로 많아요. 그리고 망곡이 하나이고 각도가 10도, 20도 이렇게 약한 경우에도 우리 몸은 많이 이렇게 좀 기울어 있다거나 골반이 한쪽으로 더 내려가 있다거나 어깨가 휘어져 이렇게 올라가 있다거나 이런 이렇게 몸의 균형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해요. 그래서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망곡이 두 개일 경우엔 균형은 나쁘지 않지만 대체로 S자 아니면 역 S자로 두 개의 망곡이 다른 쪽으로 서로 반대로 이렇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보조기를 착용해도 그 호전 정도가 하나인 망곡보다는 조금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보조기 제작 상담할 때 엑스레이가 꼭 필요하고 내 아이 망곡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꼭 알아두셔야 해요. 세 번째 체크할 것은요, 우리 아이가 보조기를 착용하면 과연 각도가 좋아지는지의 여부예요. 측만증으로 보조기를 처방받게 되면 당연히 모든 보호자는 보조기 착용만으로 우리 아이 각도가 바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죠. 모든 측만증 가족들이 염원하는 것이고요. 그 염원을 이루기 위해 저희도 노력하는 중이에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조기를 착용한다고 해서 모두 각도가 호전되는 건 아니에요. 보조기를 착용하면서 열심히 운동을 한 아이들 중에 60%는 그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방어하는 데 성공을 하고요. 그리고 20%는 각도가 좋아집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 나머지 20%는 각도가 좋아지질 못해요. 더 진행해서 각도가 더 커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경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건요,
보조기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각도가 더 증가하고 척추가 급속도로 더 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척추 측만증은 진퇴양난의 형국을 띠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르는 순간이 오는데요. 그때는 할까 말까 고민하게 되는데 저는 하자로 선택을 합니다. 측만증 역시 그래요. 앞으로의 일은 아무도 모르지만 호전 20%, 방어 유지 60%. 그렇다면 모두 80%의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가능성을 위해서 우리는 그 첫걸음을 잘 띄어야 해요. 심란한 마음으로 오셔서 상담하는 보호자분들 중에 부모님이 먼저 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아이, 우리 아이가 몇 년씩 이 보조기를 착용할 수 있을까요? 심란한 마음에 다들 걱정부터 하시죠. 얼마나 갑갑하겠냐고, 우리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고. 그래서 자주 묻는 질문이 운동으로는 어떻게 안 되겠어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정말 운동으로만, 보조기 안 하고 운동으로만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보조기 대신에 운동만으로 각도 유지도 힘들고 호전도 힘들어요. 처음에 각도가 크지 않아서 운동 치료만 해보다가 각도가 더 증가한 다음에 여기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의 한결같은 하소연이 뭐냐면 운동 치료만으로 될 줄 알았어요. 각도만 더 증가시킨 게 너무 안타까워요 라고 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이지 저도 너무 속상해요. 그때 조금 더 우길 걸, 조금 더 해보시라고 권할 걸, 그런 아쉬움이 남죠. 척추 측만증이 나아지려면 운동이 병행돼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보조기 없이 운동만으로는 절대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를 못해요. 보조기 없이 운동만으로 모든 측만증 아이들이 좋아진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조기 상담 때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요. 수술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병원 진료실 앞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전해드린 목격담인데요. 대기 중이던 중학생 또래의 남자아이가 보조기를 발로 뻥 차면서 수술시켜달라고 보조기 안 한다면서 으름장을 놓았다는 얘긴데요. 얼마나 보조기가 하기 싫었으면 거기다 분풀이를 했을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수술을 무조건 피하거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수술을 하게 되면 모든 게 단번에 좋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해요. 그만큼 수술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해요. 척추 측만증은 각도가 커지면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만 수술은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수술 후에는 몸을 더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해야 하고요. 몸 관리를 더 철저히 해줘야 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수술은 보조기나 운동으로도 안 될 때, 더 이상 다른 방법이 도저히 없을 때, 그때 하는 거라고 알려줘요. 대신 우리는 보조기라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요. 보조기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되는지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 있는 만큼 검증받은 확실한 치료법이라는 사실을 주지시켜요.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가려면 비행기라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지만 비행기를 탔다고 해서 내가 가려는 목적지까지 바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다시 버스나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가야 하는 것처럼 수술도 마찬가지로 다른 노력이 필요해요. 내가 여행해야 할 길과 교통편은 항상 직행으로 한다고 해서 더 편하고 안락한 여행은 아니에요. 자, 손 팀장의 자세한 가이드 어떠셨나요? 척추 측만증 보조기를 착용한다는 건 나와 내 아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여행이자 머리부터 가슴까지의 여행과도 같죠? 마음으로는 꼭 몇 시간 착용해야지 했는데 손은 이미 벨크로를 풀고 있는 건 아닌지, 바른 자세에 고쳐 잡아야 하는데 짝다리를 짚고 있는 건 아닌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까지 함께 하지는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요모조모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하고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